아니 매니저님 지금 녹화도 안 했지. 다시 해야죠. 다시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음악 끄고. 네, 음악 끌게요. 아, 녹화 중에? 그러면 그냥 할게요. 안녕하세요. BJ 공채 따라하는 정책자금 12번째 방송입니다. 예, 2016년 제일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 그 정책자금을 이제 시작하면서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12번째. 사실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막 그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12번째라고 하지만은 더 한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2016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주 방송은 2017년 방송이 되겠네요. 그죠? 저는 나름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네, 기분 되게 심쿵합니다. 심쿵. 그 모든 방송을 계속 들어와 주셨던 BJ 코테라님은 어디 가시고 오늘 상가 연합회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BJ 코테라님이 상가 임원이 되셨대요. 근데요, 제가 상가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상가 임원이 되면 뭘 하는 거죠? 상가 임원이 되면 뭘 하나요?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뭔가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 막년에, 송년회, 막년에. 아, 그니까 제일 잘 노시는구나. 우리 BJ 그 코테라 BJ 연합도 막년에 한번 해야 하는데 다들 너무너무 바쁘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청이 내년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 뭘까요? 창업을 통해서 뭔가 도약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원 사업들인가 보죠. 내용을 보니까 일단 지원 규모를 금액을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됐고요. 106개사 그러니까 올해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5년 대비 100억 원 늘렸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5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굴하는 회사도 160개 회사를 발굴했는데 내년에는 1000개 회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창업 도약기 특성에 맞는 주간기관도 전면 개편하고 시장의 검증을 통한 창업기업을 선발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데 창업학을 취직시켜달라. 그게 정부가 그 실업률을 낮추고 싶어서 취직을 못한 사람 죄다 창업을 시키려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가 창업하라고 밀어줬을 때 그걸 이용해서 잘 창업하면 좋지 뭐. 무슨 론? 하트론? 햇살론? 음모론? 음모론. 저는 좌파니까. 근데 어쨌든 이 그 창업 패키지라는 게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도 컨설팅 해보니까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가진 게 없고 회사도 새로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융자를 받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결국 빚을 낸다는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고 창업을 해서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을.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대학도 그 대출을 통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해서 창업자금도 대출 받아가 또 창업을 하는 거야. 근데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창업이 잘 돼가지고 대출금 갖고 돈을 벌면 다행인데 돈을 못 벌고 계속 빚만 늘어나면 슬퍼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이 정부의 창업자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잘 가려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도와주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코테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컨설팅 할 때 저희 협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심.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상대 기업의 입장에서 받으라고 해서 처음 만나신 분들은 대출받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능하면 아이템 만들어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배고파요. 정심, 점이 아니고 정심. 하여튼 코타님은 제가 알기로 나이가 되게 어리니까 지금 저녁 먹으시 석식이에요, 석식. 자, 다음 넘어갈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업종에 임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임업 아세요? 임업 수풀림 임업. 그래서 보면 목재를 생산하거나 종료를 생산하는 분들,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들, 이런 데들이 그 세금이 많아서 되게 오랜 수건사업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임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발표가 됐는데, 27일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4천여 개의 그 산림사업자가 있다고 하고요. 이 사업자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어서 연간 감면된 세액만 한 18억 원. 나무꾼이 어때서? 나무꾼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기를 아시는 분이 저걸 합니다. 되게 고급 주택에 정원수, 이렇게 정원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조경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왜냐면 부잣집에 조경을 하니까 이 조경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을 벌면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다가 지금 저 원주 저쪽에다가 산을 몇 개 사가지고 산에다가 계속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 심어가지고 나무가 크면 갖다 심어주고 돈 벌고. 나무 사람 돈 많이 벌어요. 가끔 이제 도로 가다 보면 트럭 같은 데다가 나무 큰 거 심어갖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몇천만 원이야, 그 나무가. 나무꾼이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 사업을 잘 몰라서 그래. 하여튼 임업이 특별세가 감면되는, 조경도 임업에 속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패스. 당연히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레몬 앞에. 자, 다음 뉴스는요, 정시밀수입니다. 정시밀 카페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건데요, 정시밀, 그러니까 코테라가 텐인텐 맞춤 프로그램 유상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텐인텐이 뭘까요? 10가지를 10명한테, 10개의 기업에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미지 밑에 보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으로 10개 기업만 선정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걸 대행해주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걸 지도해주거나 하는 10가지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해주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물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쓸 줄 모르겠다. 어떻게 쓰면 되겠냐? 어떻게 쓰면 정부 과제를 잘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는 대신 써주진 않잖아요. 그죠? 쓰는 법을 알려주고 쓴 걸 다시 고쳐주는 거를 이제 고칠 수 있도록 뭐라고 하죠? 빨간 펜 선생님처럼 저희가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지도해 줄 수 있지만 대신 써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대신 써주는 것이 바로 텐이텐 맞춤 프로그램 무상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갖고 과제를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써봄으로써 다른 과제에 응모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달 딱 10개 기업만 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선착순으로 응모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오늘 제 후보, 그러니까 제가 22기였고요. 23기, 24기에
그 필기시험이 있던 날이었어요. 전에 봤던 건데 한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1월 4일부터 하는 교육 한 번 더 하시라고. 1월 4일 저는 필기 지난번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를 봐야지. 내일 모레 목요일날 제가 실기시험 옵니다. 실기시험. 필기를 댕강 목걸이를 턱걸이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실기를 한 번 더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다행히 필기를 보진 않았어요. 한 번 더 하려고요.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떨어질까봐. 사실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가 이제 그 실기시험 합격해가지고 통과를 하면 다음 주 방송 때 기분 좋게 방송할 거고, 떨어지면 BJ를 때려칠지도 몰라요. 농담, 농담, 농담. 왜냐면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사실 이 컨설팅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필기시험이 있고요. 실기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이제 그 교육받은 내용에서 나오는 이게 맞아요. 이거 왜냐면 지금은 이게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 코테라에서 이거를 공인 자격증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 따놓으면 나중에 공인 자격증 됐을 때 약간 혜택이 있겠죠. 뭐 필기를 면제해 준다거나 뭐 하는. 근데 제가 실기를 봐봤잖아요. 되게 빡세요. 심사위원분들이 돌아가면 막 질문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너무 웃긴 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생각이 나지. 이미 나갔으니 할 수 없지 뭐. 우리 상가연합회님도 2월달에 수업 들으신다고 했나요? 1월달에 든다고 했나? 2월달에 든다고 했죠? 1월달에 든다고 했나? 쟤는 심사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요. 전 이제 전문위원인데 무슨 심사를 합니까? 제가 먼저 시험을 합격해야지. 합격해야지 심사를 하지. 잘하게 뭘 잘해요. 차라리 제가 업체를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를 제가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서 기본기를 시험은 기본을 물어보죠. 기본. 저는 실전에 강한 타입. 네, 강해. 뭘 강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음 뭘까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 보통 그 연말이 되면 이거 하는 분들 얼마나 버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사실 이거 말고 딴 걸로도 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 1000 이상도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분들도 월 3, 400 가져가시는 것 같고. 괜찮아요. 다 능력제니까.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회사를 컨설팅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도 잘 못 쓰면 못 버는 거고 아무리 후진 도구 갖고 있어도 열심히 하면 많이 버는 거니까. 근데 뭐 하여튼 좋은 뜻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보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잘 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조금 벌 것 같아요. 네. 제가 왜냐면 한 2달 정도 연습 경기 좀 했거든요. 이제 컨설팅 OJT 끝나고 나서 보람 있는 일 맞아요. 예, 왜냐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게 참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제가 열심히 하면 그 회사도 도와줄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 제가 컨설팅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냐면 그 이제 업체들이 같이 좀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회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면서 제 기분이 되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어쨌든 다음 코너는 기업 소개 코너인데요. 제가 매주 방송마다 기업을 소개했잖아요. 브로커들이 많죠,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받다가 처음에 제가 컨설팅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많은 업체들이 제가 이제 처음엔 저를 브로커인 줄 알고 시작을 이제 만나요. 그러다가 자꾸 저희가 어떻게 컨설팅 한다, 뭐 어떻게 계약 조건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뭐 해준다 얘기 들으면 아,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르네. 금액 되게 싸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국은 브로커가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하면 되고요. 드림이씨님 안녕하세요. 드림이씨 35님이니까 35살?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오늘 제 다음 코너는 기업 소개고요. 아, 딱 나간 거 보니까 저분은 그냥 저거야. 우리 코타라 TV 보러 온 게 아니고, 아, 다시 들어오셨네? 핸드폰로 보시는구나. 그 들락날락 하시는구나. 아, 다시 들어오셨어요. 오늘의 핵심 그 소개는 이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아, 김명진 님이구나. 안녕하세요, 명진님. 네. 김명진 위원님 저랑 동기예요, 동기.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어요. 부산에 계셔서. 자, 명진님. 저 1월 9일날 저 부산 가요. 부산. 1월 9일날 왜 부산 가냐면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스폰서님께서는 부산분 업체분을 불러 올리라고 서울로 와서 가산에서 회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겸사겸사 새해에 좀 찬바람도 쐬고 싶어서 부산 가려고요. 뭐 돈 버는데 부산 가면 어때? 구경 갔다 올게요. 부산. 기업 소개, 올해 기업 소개는 뭐냐면 2016년 한 해 동안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쭉 한번 총정리해보는 생각입니다. 명진님 제가 부산 가면 커피 한 잔 사주시나요? 사주시나? 사주시면 연락드리고 아니면 그냥 하고. 대답은 나중에 듣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업 소개 2016년 아무데나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동기라니까요. 같은 22기라고. 아이 코타나님 진짜 성가연합회 커피 사달라는 게 뭐 드리려는 거야? 자, 일단 1월부터 12월까지 아, 저는 35살 아니죠. 저는 그거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45살입니다. 45살. 왜 갑자기 나이를 물어봐. 가슴 아프게. 자, 이제 매달 나왔던 스타트업 기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자, 1월에 그 나왔던 업체 중엔 그 토익을 1대1로 가르쳐주는 학습 어플리케이션 만든 산타 토익이라는 어플이 좀 이슈가 됐었고요. 상관협회님 자꾸 딴소리 하면 벙어리 만들어 버릴 거야, 벙어리를. 자, 그럼 2월에는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영수증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그게 자비스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자비스한 서비스를 오픈했네요. 2월에는요. 3월에 어떤 회사가 있었을까요? 3월에는 모바일 앱을 분석해주는 유저 헤빗이라는 서비스가 정식 오픈했었습니다. 4월에는 그 공항에서 픽업을 해주는 벅시라는 서비스가 오픈했었어요. 멋있는 스타렉스죠? 예, 멋있는 스타렉스 리무진. 5월에는 카풀 아시죠? 카풀? 차 같이 타는 카풀 앱을
카프레 플러스를 런칭한 회사가 12월까지 다 하나씩 할 겁니다. 6월에는 학습 콘텐츠 플랫폼인 러닝카드라는 회사가 베타 오픈을 했었고요. 7월에는 그 어반베이스라고 하는 그 홈 퍼니싱, 그 가구 배치해 주는 거를 VR로 만들어준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 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거 한번 봐보고 싶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게임같이 집 안에다가 가구를 놓고 막 이렇게 놓다는. 설명하고 있어. 딴소리 듣지 말고. 8월에 첫선을 보인 건강관리 스마트 벨트. 허리띠인데 스마트 벨트래요. 보니까 여기 흔히면 허리띠가 생겼는데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게 연결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스마트 벨트인 웰트라는 서비스가 8월에 첫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9월에는요, 중고품을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중고를 판매하는 중고나라 같은 게 아니고 중고품을 무료로 나누는 아까 그거요. 이거 건강관리.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차고 다니면 혈압도 재주고 하는 것처럼 허리에 메고 있으면 벨트가 꽂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9월에 출시된 무료 중고 나눔 어플 노나준다는 거예요. 노나주는. 그러니까 중고품을 파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나눔 어플이 9월에 런칭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무인이라는 서비스가 런칭을 했어요. 베타 서비스, 해외 서비스. 그러니까 해외 송금,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하는. 근데 송금 수수료가 0%예요. 제가 이거를 봤는데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네요. 외국으로 돈을 보낼 일이 있나? 돈이 한국에서 보낼 일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모바일 맞춤형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모바일 맞춤형. 무슨 기준으로 한 달 한 개씩 뽑았냐고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 보신 분 아실 텐데 여기 보면 로고가 하나 있잖아요. 제 사진 옆에 플랫텀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플랫텀이라고 하는 그 언론 신문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해 스타트업 그 신문사에 소개된 스타트업들을 쫙 정리하다가 이제 매달 하나씩 플랫텀 예. 거기에서 선정한 거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마지막 12월은 그 마이창고 서비스 프레시라는 걸 런칭했습니다. 플랫텀. 여기는 약간 스타트업 기업들에 관련된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문사고요.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제 그 멘티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신문사라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론칭된 풀필먼트. 풀필먼트가 뭔지 아세요? 풀필먼트 서비스. 풀필먼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하면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창고에서 배송까지 물류 배송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보관해서 배송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를 다 통틀어서 풀필먼트라고 해요. 이 마이창고 플래시라는 곳은 쇼핑몰 하는 회사들이 물건을 여기다 놔두면 저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배송까지 다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수산시장 좀 생겼죠. 예. 무슨 냉장이네요. 처인 냉장? 기존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만들었겠죠. 여기까지가 그 올 한 해 동안 등장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한 거고요. 사실 올 한 해 등장한 스타트업 기업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한번 그 플랫폼에 뽑은 걸 한번 소개한 거고요.
지금 플랫폼 신문사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매달 하나씩 뽑은 거, 거기는 올 한 해 동안 등장한, 그러니까 플랫폼에 소개됐던 스타트업 기업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한번 보시면 다 성공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던 기업들이겠죠. 투자자들 관심을 받았던 뭐 그런 데겠죠. 참고로 플랫폼은 저기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었겠죠. 협회도 투자해줍니다. 협회도 투자해줘요. 예. 협회에서 그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론 협회 도움으로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성공하는 회사들이 엔젤로 참여하는 민간 투자 그룹이 있어요.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컨설팅 협약을 맞으면 그 컨설팅 멘티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 유치를 이제 투자자들 풀에다가 업체 소개하는 거죠. 투자가 그냥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저희가 제가 그 투자자들한테 서류를 보내봤더니 지금 제가 보낸 데가 한 대여섯 군데 됐는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협회가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협회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왜냐면 협회가 떼돈을 버는 데가 아니에요. 돈은 컨설팅하는 전문위원들이 버는 거고, 협회는 뭐 준비하고 있대요. 와, 준비하고 있대요. 와. 협회가 아니에요. 협회랑 저 같은 컨설팅하는 전문위원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정치자금 배워보기. 지난주 방송 때 발표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한다. 간단 명료하게 써야 한다. 글과 그림을 잘 써야 한다. 뭐 이런 것을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평가는 어떤 걸로 어떤 심사 기준으로 하느냐? 발표 평가를 하러 가면 크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내용을 평가할 거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을 평가할 거고, 그리고 발표하는 기업을 평가합니다. 세 가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냐? 일단 발표 내용은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니까 사업 계획 내용 어떻게 하시다뇨? 어떻게 아셨냐고요? 배웠으니까 알지. 그리고 협회가 계속 해봤잖아요. 이 과제를 이제 응모를 해보다 보니 발표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되는지를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이런 심사 기준이 이런 건데 이게 그 심사 기준이라는 게 뭐가 몇 점 이게 아니고 이런 거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발표 내용은 명확하게 할 것인지. 0727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보시면 발표자 과제 책임자인가. 과제 책임자는 보통 그 회사의 대표이거나 연구소장님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홍보 담당자가 얘기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급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리고 이제 기업 평가는 이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해주면 사업화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설마 이것도 교재 맞습니다. 교재예요. 교재 내용을 살짝 줄여서 요약했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니까 이런 기준에 맞춰서 발표자를 만들면 되겠죠? 되게 위태위태하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표 문서를 이번에 카드가 카드로 신청하면 되지. 발표 문서 작성할 때는 이 네 가지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좋아요.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드는 거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좋은데 너무 화려하고 정신없게 만들면 안 되고, 페이지 넘길 때 그 효과 있잖아요. 싹 지나가고 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페이지 넘김 위주의 애니메이션 사용하면 좋고요.
멀티미디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 발표를 하러 가면 제가 제 컴퓨터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심사 기관의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아니야 음악 영상 다 비추해요. 왜냐면 발표하는 장소에 있는 컴퓨터가 꽂아서 음악이 안 나와요. 안 나오거나 영상이 느려서 버퍼링이 생겨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음악하고 영상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멀티미디어 사용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구성은 페이지당 3줄에서 4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요소 그림과 그래프를 꼭 사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발표 문서 작성할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죠. 발표할 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심사위원을 계속 바라봐야 해요. 발표할 때 자신이 없어서 땅바닥을 바라본다거나 시선 줄 데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심사위원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편안한 톤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한답니다. 가능하면 사투리 안 쓰는 게 좋고요. 말을 빨리 하면 안 된대요. 어떤 심사위원이 발표 때 발표 때 가면 만난대요.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자신감, 그러니까 썩소 말고 자신감 있는 웃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심사위원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기 적지 않았지만 한번 보여주면 교육받으면 다 한다니까. 교육받을 때 우리 교육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PT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상가 연합회님이 이제 교육을 들으실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매일매일 교육을 듣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과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루가 PT 하는 과제가 있어요. 미소 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거지.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 협회가 이런 것도 협회가 이런 것도 컨설팅 해줘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가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전에 미리 저희 세미나 룸에서 PT하고 예상 질문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다 가져요. 그래서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코칭을 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코칭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분들 훨씬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이 다 해주니까 그거는 걱정 말고 컨설팅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는 드디어 막간 홍보예요. 12월에 제가 지난주부터 스마트폰 스마트링이죠. 손가락 끼는 거 그걸 팔고 있는데 상가 연합회는 판다고 했잖아요. 글쎄 있잖아 이게 이거 계속 팔고 있고요. 왜 이걸 소개하냐면 글쎄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요. 15개가 팔렸어요. 와우 대박. 15개나 팔렸어요. 15개가 팔렸어요. 와 대박. 대박이죠. 15개 팔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당이 들어왔어요. 와 축하하죠? 감사합니다 당당님. 네 수당이 들어왔는데 아직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BJ들은요 소개하는 물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BJ 뭉치샵에 있는 물건이 팔렸을 경우에 판매 수익의 반을 제가 먹어요. 반은 협회 갖고 반은 제가 먹어요. BJ만. 하여튼 별풍선보다 는 괜찮게 벌었어요. 다음 순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이 스마트 링을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요 제품 소개하고 다음은
새해에는 또 다른 제품도 올려서 팔게요. 그 마진이 큰 제품 팔아야겠어요. 이제 냉장고를 팔아볼까봐요. 냉장고를 팔면 스마트링 한 100개 판 것만큼 남을려나? 노트북 팔아버릴까? 노트북을 내가 팔고 내가 사면 되지. 김치냉장고 살래요? 그럼 모델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팔게요. 마진 조금만 붙일게요.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 순서.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추천 정책까지. 물건 다 어디서 따오겠냐? 저, 저, 큐피닷컴이라는 쇼핑몰은요, 위탁 판매만 해요, 위탁 판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링은 저희가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그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제가 가서 파는 거 팔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님이 이번 1월부터 수업을 듣습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다가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상가 연합회님의 토스트 팔아볼까 생각 중인데 토스트 팔까요? 토스트? 토스트 파실래요? 저한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주문하면 배송해주고 하는 거지. 장사 안 하기로 했어요? 아, 배고픈데? 어쨌든 자, 마지막 과제, 마지막 추천 과제. 아, 폰 액세서리는 계속해. 그 폰 액세서리 제가 팔아드릴게요. 여기서 팔아요. 큐피다 겁니다. 자, 이 큐피닷컴 여기 잠깐, 자, 요거는 지금 화면이 안 보이니까 잠깐 가릴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요, 내일 모레 제가 시험 보는 시험 공부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하려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기업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보통 기업들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 단계가 있고, 창업을 막 시작한 창업 초기 단계가 있고, 이제 창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 개발 단계가 있고, 맞아요, 교재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이 됐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제품 개발 단계가 있고, 제품 양산하는 단계가 있고, 제품 출시 단계가 있어요. 이런 6개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저희가 해주는 로드맵, 아, 예. 자, 유용하다고 하니까 끝! 네, 끝.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마다 그 단계별로 저희가 그 지원해주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과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정치자금 컨설팅 영- 전문가 과정 창업 과정에 써 있죠. 거기 있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당당님이요. 나중에 수업 들으면 알죠. 어떤 분이 이 협회에서 가장 당당하신 분이 누군가. 그래서 일단은 컨설팅 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회사가 어떤 단계에 있는 회사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단계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지, 판로가 필요한 단계인지, 기술 개발이 필요한 단계인지, 이런 단계마다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협회장님 바빠요.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이제 단계별로 대표적인 지원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요걸 들고 기업을 만날 때 이제 이 회사는 어떤 걸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자, 벌써 이렇게 오늘 방송이 끝나가네요. 오늘 뭐 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뭔지 몰라도 중요한 거 같죠? 자세히 설명은 교육 받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준다. 이 추천 로드맵, 이 풀 로드맵만 가지고 하루를 수업을 하는데 이걸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교재 화면 보여줘서 지금 밖에서 다 째려보고 있는데 이거 보여준 것만 해도 나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면 안 돼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 받으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죠? 예, 페이지가 나오네요. 그죠? 자, 페이지가. 예. 교재가 두꺼운 책 한 권이에요. 교재를 어떻게 파일로 받았겠냐고요? 사진 찍었어요. 저 내부자 맞아요. 전문위원이니까. 지금까지 교재 안 되지, 이거는. 요것만 괜찮다고, 요것만 괜찮은 거지. 전체 교재는 보여주면 안 돼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 나는. 이미지 갖고 있는 게.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3분 정도 더 얘기 좀 듣다가 오늘 방송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2016년 한 해 동안 네 리뷰요? 뭐 리뷰를 또 하라고 그래. 오늘 뭐 했냐면요, 봅시다. 2010년 마지막 방송 뉴스 소개해줬죠. 중기청에서 내년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임업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업종이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정심이, 그러니까 카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학객서 작성을 대행해주거나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테닌템 맞춤 프로그램 무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1월 4일부터 기업 R&D 지도사 교육과정 시작됩니다. 리모컨이냐?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된다, 연합회님. 교육팀은 내가 선배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12개 기업, 뭐 산타토이, 자비스, 유저헤빗, 먹시, 예타 초콜릿 땡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러닝카드, 어번베이스, 웰트, 누나누나, 모인, 스티비, 마이창고 프레시 같은 12개의 회사들이 올해 다 창업하고 서비스를 런칭한 회사들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어떤 비즈니스를 다 창업하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도 창업할 때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평가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발표 문서 어떻게 쓰라고 얘기했고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홍보 얘기했고요.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 소개, 계약한 업체들만 소개를 지금 하면 안 되지. 잘 되면. 지금은 컨설팅 하고 있고요. 그 컨설팅 하는 업체가 지금 제가 협약을 했거나 협약을 하려는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협약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한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 6개 회사 정도를 계속 가지고 가죠. 지금 제가 하는 업체는 유통회사가 2군데, 그 IoT 개발회사 2개, 하나, 그리고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찜질방 하나, 그리고 의류 만드는 회사 하나. 소개하면 소개비 누가?
브로커 아니라니까 자꾸 브로커가 되려 만들려고 그래요. 6개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융자 지원이, 예. 거긴 아직 그 계약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 천안에 찜질방을 새로 오픈을 한대요. 1월 중순부터 서비스 할 건데, 예. 거기에 운전 자금이 좀 필요해서 자금을. 근데 오픈하는데 그 이분이 찜질방을 그냥 임대해서 지은 게 아니고 건물을 땅을 사가지고 아예 지어버렸어요. 되게 크게. 그래서 돈을 다 써버린 거야. 건설은 끝났는데 운영한 자금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 운영 자금을 융자를 좀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으로 해서 후불제가 한 2군데 정도 남아있고, 그러면 잘하면 내년부터는 제가 월천이 될 것 같아요. 부럽죠. 딴 데서도 월천인데 여기서도 월천이야. 잘하면 연합회님이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맛있는 커피를 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사주면서 어떻게 하면 월천이 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살짝 알려줄 수 있지. 심사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심사위원이 되려면 내공이 더 필요해요. 심사 안 할 겁니다. 심사위원 신청할 때 저 그런 신청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바빠서. 축사 정도 할지도 모르겠다, 축사. 더 질문 없으시죠? 자꾸 불량하다고. 그래도 처음에 음흉으로 시작하더니 이제 불량으로 끝났네. 벌써 밤 10시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연말에는 뭐 할까요? 지금 연말인데 뭐 하기, 방송하고 있잖아요. 연말에는요, 제 아이가 12월 29일 날 생일이에요. 생일 파티 해줄 거고, 제가 본업이 있어서 본업일 때문에 바빠요. 내일은 제가 대명 리조트에서 방송하거든요.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해? 나이가 45인데 결혼했지. 애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도.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5, 넷, 셋, 둘, 하나. 다음주에 봐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